폴란드 출장 중인 원희룡 장관이 사전 녹화한 유튜브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입장은 똑같습니다. 정치 공세, 거짓 선동, 그동안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 하에서는 되지 않는다. 장관 취임 뒤 노선을 바꿨다는 의혹에 대해 분필까지 사용하며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국토부에서 과업 지시를 내고 양평 군수가 언제든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그 계획안을 내가 3일 사이에 다 바꿔 끼웠다? 그건 원희룡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닐까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 전임 양평 군수가 나들목 설치를 요청했고 예타한 대로라면 이게 불가능해서 본 타당성 과정에서 조사 용역을 줬다는 겁니다. 교통량과 환경 보전 등을 고려했을 때 최저가는 강상면 종점이라는 게 조사 결과라며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게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최적 대안이 있고 양평 주민의 절대 다수가 이용하고 교통 분산 효과가 가장 큰 이 도로를 놔두고 다른 도로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국정농단인 거예요. 또 예비 타당성 조사는 최소한의 경제성 평가라며 최근 20년간 절반 넘게 노선이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선들이 왜 얼마나 바뀌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예비 타당성 취지를 살려서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안 그러면 뭐 다 바꿔버리고 그러면 할 필요도 없으니까. 국토부가 예타안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또 강조하면서 예타 무용론까지 거론된 상황. 최적의 노선을 찾기 위해선 한계와 경제성, 정책 효과까지 면밀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노선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았던 업체가 내일 입장을 밝힙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노선 변경안이 나온 시기를 놓고 주장이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하자고 정부와 여당에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정쟁 확대용 국정조사는 응할 수 없다며 사과부터 하라고 맞받았습니다. 홍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은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 마련된 건 지난해 3월에서 5월 사이로 보인다며 인수위 1호 과제가 대통령 처가 특혜 몰아주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진실을 밝히자며 국정조사와 함께 윤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진실입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원안 추진위는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특위로 격상됐는데 정부 변경안은 교량 17개, 터널 7개를 더 지어야 해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교량과 터널의 개수가 2배 가까이 건설되어야 합니다. 국토부의 해명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선 검토 용역 발주도 업체 선정도 모두 문재인 정부라면서 인수위 의혹이야말로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취임 사흘 만에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업체 외압을 행사해 연구 용역 결과 보고를 180도 바꿨다는 것인데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국정조사는 정쟁 확대라며 거부했고 다음 주 국토위에서 충분히 소명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치권에 이해할 일은 정쟁하고 또 정치적으로 이렇게 선동하고 이러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뜻을 어떻게 받들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미국 방문 중인 김기현 대표는 사고 친 사람이 사과부터 해야 한다. 가만 놔둬도 자살골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둘러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취재 기자와 핵심 쟁점들을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자, 정재혁 기자, 먼저 이 추진 경과부터 좀 간략히 정리를 해보죠. 네, 양평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건 2017년입니다. 예. 남양주에서 양평 두물머리를 지나서 강원도로 빠지는 국도 6호선 상습 정체를 해소할 목적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해서 진행은 더뎠는데요. 그러다 양평군 양서면을 종점지로 한 노선이 2021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올해 5월 변경안을 공개했고 공교롭게도 변경된 종점지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많아서 논란이 된 겁니다. 네. 근데 핵심은 올해 5월에 국토부가 왜 갑자기 이제 노선을 바꿨는가 하는 건데 어떤 논의 과정을 거친 거죠? 네. 강상면을 지나는 노선 처음 언급된 거는 2018년 양평군 기본 계획인데 예.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선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 대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한 건 지난해 5월 민간 설계업체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뒤였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2달 뒤인 지난해 7월 양평군은 국토부에 3개의 대안 노선을 보냈는데요. 양평군이 보낸 대안 노선 1안은 종점지가 양서면인 기존 예타 통과 노선과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안, 3안은 종점이 좀 더 남쪽에 있습니다. 당시 양평군의 핵심 요구는 양평군 내에 나들목을 설치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올해 1월에 양평군이 이 양평군 3개 안과는 별개로 국토부가 다른 대안 노선을 내놨습니다. 당시 양평군 공무원들도 노선이 바뀌는 걸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안에 대해서 교통량이 더 많다, 환경 훼손도 덜하다, 양평군이 원하는 강하면 나들목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3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네, 이런 결정 과정의 핵심 요인을 제공한 게 양평군인지 설계사인지 아니면 국토부 자체인지 이게 이제 밝혀지지 않았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까다로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고속도로 노선이 어떻게 반년 만에 55%나 바뀔 수 있냐고 국토부에 물었습니다. 이제 국토부가 1999년 이후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뒤에 바뀐 고속도로 노선 14개나 된다고 한 데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14개 중에 경기도 지역에 바뀐 노선 3개를 확인해 봤더니 경미한 변화만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 바뀐 노선, 이번 변경안처럼 절반 이상 노선을 바꾸면 타당성 조사를 다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네, 어쨌든 국책 사업이 중단되면 양평 국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피해를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15년 전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설치 얘기가 처음 나온 뒤에 본격 추진된 기간만 6년입니다. 이제 장관의 백지화 선언으로 일방적으로 중단할 문제는 아니라는 게 중론입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더라도 변경된 안이 맞다고 판단한다면 정부가 그 근거와 이유를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